예, 5교시 시작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보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5교시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하겠습니다. 앞에는 이제 클라우드 보안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뒤에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빨리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레드시프트는 BI, 비즈니스 인텔리전스겠죠. 도구를 사용하여 분석하는 완전 관리형 고성능 대용량 데이터 웨어하우징 서비스, DW죠.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어내는 건데, 네트워크 격리를 위해 VPC를 사용하고, 이제 완전 관리형 같은 경우는 VPC 안에 안 들어가요. 다른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별도에 있는 공간. 그래서 뭐 이런 암호화 관련된 부분도 관련 서비스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레드시프트는 사실 모르셔도 됩니다. 엘라스틱 빈스톡. 이거는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간편하게 배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서비스다. 어플리케이션 코드, 미드레어까지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빠르고 간편하고, 코드 업로드만으로 이제 프로비저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스 코드, 자바 코드를 업로드를 하면은 자동으로 이런 미드웨어, OS 이런 부분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아파치, 엔진엑스, 뭐 IIS 이거는 이제 웹아스죠. 개발자 생산성이 빠르죠. 인프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뭐 미드웨어 같은 거는 사실 지정해 주는 거고 그 위에 소스 코드만 하면은 서버리스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완벽한 리소스 제어. 그래서 VPC를 사용하여 프라이빗 네트워크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한다. 라우팅 테이블, 서브넷, 나클, 보안 그룹. 최신 아미를 사용하여 환경을 할 수가 있다. 액세스, IAM, 아마존 VPC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EMR입니다. 맵 리듀스. 맵과 리듀스가 있죠. 하둡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도 안 중요한데 AWS를 사용하는 이유. 이런 인스턴스를 확장 가능하잖아요. 사실 온프레미스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집 서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분석 서버 많이 필요한데 하드 프레임워크를 굉장히 쉽게 엘라스틱 맵 리듀스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치 샤크, 스파크, 아파치 하둡 이런 하둡 에코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장은 S3나 이제 다이나모DB에다가 할 수 있고요. 사용 편의성. 클러스터 몇 분만에 실행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VPC 클러스터에서 시작하고 이 부분은 그렇게 ISMS랑은 관련은 없어요. 클라우드 포메이션 제가 아까 말했죠. 코드로 IDC 바로 만드는 거.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 내 모든 인프라 리소스를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 공통 언어 제공한다. 언어가 굉장히 CLI 환경인데 어렵지가 않은 구조로 돼 있어요. 대부분 거의 뭐 파이썬 언어 정도로 이제 쉽죠. 그래서 JSON, 야물로 AWS 리소스를 설명한다. 키 밸류 형식으로 돼 있죠. 환경에 대한 변경사항 미리 보기, 자동으로 작업 순서 종속성 관리한다. 보안 요구사항, 클라우드 포메이션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이런 S3 버킷, EC2, RDS 인스턴스는 삭제 시에 MFA를 사용하는 정책을 적용한다. 데이터 삭제, 손실, 그런 부분이 아까, 앞에 클라우드 보안 취약점이잖아요. 그래서 삭제할 때는 MFA, 멀티팩터 인증을 하도록 한다. 이게 이제 보안 요건으로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택 1부터 이제 사용자 계정 권한, 여기 이제 네트워크, 여기는 이제 서버나 스토리지죠. 여기 서버 이런 것들을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메커니즘을 한번 보시면 클라우드 포메이션 컨셉 이렇게 코드화 돼 있어요. 인프라스트럭처가. 그래서 체크아웃 템플릿, 코드 로컬리 이렇게 S3 버켓으로 업로드를 해요. 그러면 얘가 막 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이 굉장히 빠르다. 한 4-5시간, 길어야 하루 정도면은 그냥 다 구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 뭘까요? 빠른 것도 그런데 이 리유즈죠.
이 코드 재사용, 레시피 같은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에 클라우드가 있다 그러면은 그 똑같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뭐 남양유업에 만든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만 수정하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를 조금만 하신 분들은 다 이걸로 그 코드화돼서 하지 콘솔에서 이거 클릭하고 저거 클릭하고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클라우드 트레일, 사용자 계정에서 이루어진 API 호출을 기록하고 로그를 S3 버켓으로 전송하는 웹 서비스다. 보안 분석, 데이터 유출 탐지, 리소스 변경 추적, 규정, 준수 감사. 그러니까 이거는 로깅을 하는 거야. 로깅을 하면은 사후 추적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고 API 호출자 자격증명, 호출 시간, 파라미터, 응답 요소, IAM을 통해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별로 수행 가능 작업을 제어를 할 수 있어요. 로그 암호화도 할 수 있고 S3 아까 똑같이 MF의 삭제 정책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트레일 컨셉을 보면 우리 그 매니지먼트 콘솔 거기에서 이제 이거는 SDK 개발 그 키트죠. 그리고 AWS CLI 아까 말씀드렸죠. 클라우드 포메이션처럼 CLI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이제 AWS의 서비스들, 자원들이죠. 그거를 API를 기록을 해서 S3 버켓에다가 저장을 하는 게 클라우드 트레일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사후에 이제 추적할 수가 있죠. 이거 메커니즘은 이래요. API 사용에 대해서 캡처하고 S3 버켓에 저장하고 액트 실행하고 주로 뭘로 하냐? 클라우드 와치 알람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리뷰하는 거죠. 사후에 감사, 검토, 평가.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오디팅에 사용하고 오퍼레이션 트래블 슈팅에 사용하고 시큐리티 애널리시스에 사용하고 오토매틱 컴플라이언스 리메디에이션에 사용해요. 똑같은 얘기를 뭐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보안 강화, 효율화, 최적화 이런 데 사용을 하는 거죠.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누가 요청했습니까? 이런 아이디들을 나오죠. 그리고 언제, 어디서 요청했습니까? 이벤트 타임, 이렇게 타임 형식으로 나오죠.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파라미터죠. 파라미터의 이제 아이템을 가지고 무엇을 요청했는지 하는 거고, 그리고 응답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리스폰스 그 엘리먼트 여기에 이제 아이템에 이런 응답들 코드로도 할 수 있죠. 코드 64, 코드 16 그런 것들을 응답 반환해주는 로그이다. 클라우드 와치 모니터링이랬죠. 대시보드 실시간으로 AWS를 실행하는 애플리케이션과 리소스 모니터링 서비스 중요하겠죠. 이 앞에도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오디시고 여기서 오디시니까 중요하다. 아까 와치나 트레일이나 굉장히 중요하다. 네, GPU 수집, 추적, 로그, 파일 수집, 모니터링, 경보 설정. 룰을 만들고 아까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룰을 하면 알람 할 수 있는 거죠. 단일 플랫폼에서 모든 데이터 액세스, 통합이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런 아까 스토리지, 조건 실행, 람다, 이런 것들, API 게이트웨이 다 통합할 수가 있다. 서비스 가시성,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되죠. 모니터링 대시보드, 로그에서 실행 가능한 통찰력 확보, 최적화, 총소유 비용, TCO 향상. TCO를 왜 향상이 될까요? 지금 현재 모니터링을 하면 안 쓰는 거를 이제 터미네이트 시키거나 아니면 클러스터 수를 줄이거나 이런 것들 인스턴스 수를 줄이거나 그런 걸 통해서 TCO를 향상할 수 있다. 일반 지표는 이런 리소스, CPU, 메모리, 네트워크 사용률 여기 가로가 하나 빠졌어요. 사용자 정의 지표 이런 것도 가능하다. IAM을 사용해서 직접 제어할 수가 있고 인증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무단 액세스 방지, SSL 암호화된 엔드포인트 사용. 그래서 와치랑 얘랑 또 친구예요. SNS 노티피케이션 하는 거예요. 소셜 네트워크가 아니라.
클라우드 트레일 예시. 이게 또 이렇게 클라우드 와치죠. 워크래프트란 게임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화살을 쏘는 그 와치 타워가 있어요. 뭐 이렇게 된 거. 그게 이제 와치죠. 이게 뭐 감시 하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활용도 CPU 아까 이거는 일반적인 거고 이제 커스텀 같은 거. 그래서 사용률 이게 임계치. 와치에서는 이런 임계치 같은 룰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메일로 알린다. 뭐 SMS로 알린다. 타사 페이징 추적 시스템 SQS 항목 이건 특정한 조건이 되면은 Q에 이제 명령어를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와치 수집하고 모니터링하고 액트. 그러니까 룰이 되면은 이 Q 하는 거 이런 게 액트고 아날라이즈 분석도 하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시스템 와이드 비저빌리티 리소스 옵티마이제이션 그리고 유니파이드 오퍼레이셔널 헬스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 SQS 아까 Q 서비스를 했잖아요. 그래서 분산 구성 요소에 대해 비동기 통신을 하는 완전 관리형 메시지 Q 서비스이고요. 그러니까 비동기가 갑자기 메시지 통신이 되는 거죠. 뭐 어떤 조건이 됐을 때 그러면 관리 오버헤드 제거, 뭐 메시지 안정적 전달, 민감한 데이터 안전하게 유지, 탄력적, 비용 효율적 확장해서 뭐 대기열이 있는 거죠. IAM 뭐 이 부분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다른 거는 없는 것 같고요. SQS 이거는 메시지 큐 서비스이다.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활용 예시, 작업 대비열, 버퍼 및 배치 작업, 요청 오프로딩, 팬아웃, 오토 스케일링 이게 SQS예요. SNS는 로그 교체 운영 관리, 결합 해제된 리소스와 통신. 그래서 아마존의 SNS 주체가 이런 뭐 문서나 이런 작업들을 보고 대기열들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SNS 노티피케이션 알림 서비스예요. 클라우드에서 알림 전송을 쉽게 설정 운영할 수 있는 웹 서비스. 얘는 단독으로는 잘 안 쓰겠죠. 이런 S3나 이런 자원들이나 이 람다 API 게이트웨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정한 조건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출하는 거죠. 모바일 푸시, SQS, SMS 이런 것들이 다 되고요. 람다도 호출할 수가 있어요. 람다는 특정한 조건, if에 뭐가 들어가면 then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람다 같은 애예요. 소스 코드만 넣으면은 특정한 조건이 되면 실행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메시지 필터링 또한 아키텍처 간소화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게시자 구독자 SSL 사용한다 뭐 이런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SNS 동작 예시인데요. 퍼블리셔가 이러한 작업들을 하다가 특정한 조건이 되면 SNS 그 노티피케이션이 돼서 SNS 토픽 메시지가 메시지 필터링이나 이제 팬아웃을 통해서 실행이 된다. 여기서 이 개념이 있어요. 서브스크라이버즈 이 구독한 사람들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리포트를 받을 사람 람다나 SQS나 HTTPS 이런 서브스크라이버즈에게 뭐 펑션이나 큐나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을 메시지 받을 수 있다. 거고요. 인스펙터 여기는 이제 조금 중요하죠. 아까 SQS, SNS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 뎁스가 있으니까 ISMS 나오긴 그렇지만 이 정도는 나올 수도 있다. EC2의 애플리케이션의 이제 보안 평가 서비스예요. 애플리케이션 하면은 일반 취약점 CV가 있죠. 그리고 뭐 CIS 보안 벤치마크 모범 사례 런타임 동작 분석 데브옵스랑 또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뭐겠어요? 얘네들이 언급이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뭐 EC2 뭐 이런 거 뭐 시큐리티 그룹 이런 거는 시험에도 나올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이제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존 뭐 서비스라도 EC2 뭐 인스펙터 이런 정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시큐리티 허브는 그러니까 허브 이 보안과 관련된 하나의 그 통합 포탈 같은 그런 개념이죠. 여기 나오네요. 시큐리티 허브.
보안 경고 및 컴플라이언스 상태 확인 서비스. 아까 캐스비 같은 거나 사실 비슷한 건데 기본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단순하겠죠. 그래서 방화벽이나 엔드포인트 보호, 컴플라이언스 스캐너. 그래서 통합할 수 있는 게 가드 듀티, IDS죠. 인스펙터,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아마존 머시, 메이스인가? 뭐 하여튼 인공지능을 통한 행동 분석 이런 것들로 대시보드 이런 뭐 사용률 추이나 이런 것들 볼 수가 있는 게 시큐리티 허브. 중요도는 좀 낮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허브가 아까 여기 나왔네요. 허브 앤 스포크 모델. 가드 듀티, 메시 뭐 이런 거 인스펙터 이런 걸 통해서 자동으로 오토메이티드 컴플라이언스 체크를 수행한다. 액션을 할 수 있게 한다. 액션은 어떻게 하겠어요? 클라우드 워치의 이벤트, 임계치가 되거나 룰이 작동을 하면 람다, 인테그레이션, 람다를 통해서 if, 조건이 되면 then을 하는 거잖아요. 수행을 하는 거, 람다는. AW 메시, 이거는 막 이렇게, 인공지능인가요? 이게 뭐, 인공지능. 아무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계학습, ML이죠. 머신러닝을 통해서 민감한 데이터를 자동 검색, 분류, 보안 서비스, 디스커버, 클래시파이, 프로텍트 이런 개념으로 보안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발견한다, 분류한다, 보호한다,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고 액세스를 이해할 수 있다. 중요도는 떨어지겠죠. ISMS에. 사용자 행동 분석을 해서 이벤트에서 특징을 추출하는 거죠. 그러면 시계열로 매핑하고 클러스터, 뭐 K-민즈 클러스터 그런 거 있죠. 거리를 기반으로 가깝게 돼서 분류하는 거, 구분하는 거. 사용자 행동 예측, 뭐 변칙시표, 통계적으로 설명 시도 이런 것들. 행동 분석도 할 수가 있다. 머시를 통해서, 메이시를 통해서. 클라우드 컨피그, 이거 중요합니다. AWS 리소스 인벤토리 구성 변경 알림을 제공해서 보안 및 거버넌스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인스턴스 아이디, 아마존 리소스 네임, ARN 굉장히 중요해요. 리소스들을 식별자로 많이 써요. 그래서 구성의 스냅샷 제공, 구성 검색, 뭐 리소스 변경할 때 알림 수신, 뭐 이런 것들. 뭐 CC이랑 관련되겠죠. 컨피그레이션, 이니멀레이션, 관련 서비스, 클라우드 트레일이나 뭐 SMS 뭐 이런 것들, 이러한 개체들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액세스 권한도 할 수가 있고 뭐 암호화도 할 수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벤토리 구성 변경을 알림을 제공하는 보안 및 거버넌스 지원 서비스. 변경을 알리면 뭐가 좋을까요? 누가 뭘 손댔는지 알 수 있잖아요. 만약에 변경을 알리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 뭐 아무리 AWS가 한다고 해도 이 하나의 데이터 센터인데 누가 이런 뭐 다이나모DB, 뭐 RDS, 뭐 EC2 건드렸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이 config 설정을 본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config의 동작 방식이에요. config이 API나 콘솔, 뭐 SNS, 클라우드 워치, S3 이런 거에 이제 변경 히스토리를 접근하고 컴플라이언스 결과를 이런 API나 워치나 SNS나 이런 걸 통해서 경고를 해준다. 그래서 뭐 스냅샷 파일로 S3 버킷에다가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서비스 카탈로그,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이것도 카탈로그. 승인된 IT 서비스 카탈로그를 생성 관리해 주는 거. 그러면은 내가 어떤 서비스를 지금 받고 있고 어떤 설정으로 과금이 어떻게 되고 있다. 그래서 신속하게 검색 배포할 수 있고 수명 주기 관리할 수 있고 그런 거죠. 포트폴리오, 제품 뭐 이런 것들, 제약, 버전 관리, 스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면 뭘까요 이게? 거의 뭐 그거잖아요. 정보 자산 목록이랑 거의 유사하다. 사용자 권한 부여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템플릿, 포메이션이랑 워치 뭐 이런 것들 항상 나오는 거랑 관련이 있다. 동작 방식. 이 포트폴리오를 생성해서 템플릿 작성한 다음에 제품을 제작해요. 제약 추가, 액세스 권한 부여,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 그러면 막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품을 탄생하는 거예요. 제품 시작, 이벤트, 스택 배포.
이벤트. 뭐 대충 봐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가 이게 쫙 스택이 배포된다. 그게 카탈로그다. 카탈로그라고 해야 되나, 뭐 캐달로그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아무튼 우리가 항상 그 하이마트에서 카탈로그 좀 주세요 하는 그 카탈로그를 서비스한 겁니다. 카탈로그에 서비스 카탈로그에 제품 수명 주기. 카탈로그는 프로비저닝을 하는 거고,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에 저장을 한다. 이 컨픽은 변경 사항을 추적하고 이 알림을 주는 거죠, 관리자한테. 그리고 와치는 특정 조건이 되면 경보를 알려서 알린다. 경보는 뭐겠어요? SNS겠죠. 그리고 S3 같은 API, 이거는 클라우드 트레일에 저장이 되는 거죠. 이것도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에 저장이 되고, 이런 사용자들은 이것들을 변경하겠죠. 그리고 클라우드 스택을 찾아보게 하고, 그리고 포메이션 템플릿을 게시하고, 마켓플레이스, 장터죠. 네이티브 서비스가 아닌 것들, 그러니까 원주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뭐 개척자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그런 침입자가 아니라, 아무튼 이런 뭐 시스코나 뭐 이런 전통적인 RSA나 그런 데서 하는 거죠. 장터. 그래서 이 수명주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거는 꼭 알아두시고요. 왜냐면은 이게 뭐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메커니즘을 알고 있어야지 클라우드에 관련된 문제를 푸실 때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꼭 알고 계시고요. 중요합니다. KMS, 키 관리고요. 데이터를 암호화, 키 저장소 관리한다. 중앙 집중식 키 관리. 그리고 뭐 AWS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한다. 보면은 여기 암호화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뭐 이런 스토리지나 와치 로그, 뭐 트레일, 뭐 이런 거, 아마존 워크메일, 이메일까지 해가지고 그 키를 어디다 저장하냐, 중앙 집중식으로 할 수 있다. 키 정책 가장 우선한데요. 키 사용자 수행 작업, 키 사용 조건, 마스터 키. 키에 대한 키로 볼 수 있죠. IAM을 통해서 액세스 제어한다. 그래서 권한 제어는 항상 IAM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음식에 비유할 때 돈 같은 거잖아요. 완전한 처음에 할 수 있는 키, 그게 IAM이죠. 그래서 KMS를 통해서 API 암복화를 할 수가 있어요. REST API도 처리가 된다. 암복화 처리, 얘는 if then 하는 애예요. 특정한 조건이 되면은 then, 명령을 수행하는 거, 함수를 수행하는 거예요. 마스터 키 관리. 그래서 우아한 형제들 같은 경우는 우리 기본적으로 그 암호화 관련 솔루션 있잖아요. 뭐 큐브원이나 뭐 또 K사인이나 뭐 디아모나 이런 거 없이도 ISMS도 충분히 키 관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키 관리 옵션,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죠. 이건 소프트웨어적인 키예요. 키 자료 출처에 따라서 AWS 또는 인프라에 저장한다. HSM은 AWS에서 고객이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WS가 있지만 물리적인 제어는 고객이 할 수 있다. 안전하겠죠. 그렇지만 비용은 더 비싸겠죠. 마켓플레이스에서도 할 수가 있고, DIY, 고객의 네트워크나 AWS에서도 암복화 모듈 설치해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키 사용 위치, 이것도 이제 한번 보시면 되는데, EC2 인스턴스는 그냥 서버 위에다 올리는 거죠, 사실. 이거는 뭘까요, 그러면? 네이티브 서비스겠죠.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서버, 사실 이것도 이런 류 있잖아요. 네이티브 서비스도 별거 아니에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EC2 서버 안에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을 설치하고 이거를 이렇게 묶은 거예요. 얘들을 네이티브 서비스. 이렇게. 얘라고 EC2 위에 안 올라가는 애들이 아니에요. AWS의 고객이 정의한 정책, 뭐 이런 거는 고객 코드, 공급업체 관리, 그래서 책임이 중요하죠. 책임이. KMS는 AWS가 책임지고 나머지들은 고객이 책임을 진다. KMS를 통한 API 암복화, 뭐 데이터 키를 KMS에다가 요청을 해요. CMK.
이거는 마스터 키겠죠. 그래서 뭐 256비트 대칭 키고 HSA가 생성되거나 고객 생성 후 임포트한다. 그리고 CMK는 HSA 메모리상에만 유지된다. 그런 거고요. 데이터 키는 뭐 대칭 키 AWS에서 발급이 된다. 인크립티드 데이터 키 평문 데이터 키를 암호화한 값. 그래서 데이터 키가 이거고 암호화된 데이터 키가 이거고 CMK 그게 마스터 키다. 이런 CMK 마스터 키는 HSA 메모리상에서만 이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세부적인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잠깐 제가 HSA가 조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래요. 저기 뭐였더라? 막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용어가 많기 때문에 좀 저도 다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예. 나중에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는 아이고 데이터는 데이터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 되겠죠. 당연히 일반 텍스트 데이터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같은 거는 암호화된 데이터 하고 암호화된 데이터 키를 통해서 이렇게 리소스가 암호화된다. 이렇게 데이터 키와 암호화된 데이터가 여기에 키 저장소에 있다. 그리고 키 저장소에는 이제 메모리에 CMK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마스터 키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모델 A, 모델 B, 모델 C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AWS의 암호화에서 굉장히 뎁스가 있는 부분이에요. 고객 관리형은 고객이 다 관리한다. 아마존 관리형은 키 스토리지만 아마존이 관리할 수가 있고, 모델 C는 전체를 아마존이 관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AWS 관리형 이걸 보시면 계정과 리전별로 KMS 키 관리 시스템과 통합된 AWS 서비스당 한 개다. 생성은 AWS가 생성해서 매 3년마다 교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 정책도 AWS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지금 이거 여기서 이거 뭐야? 고객 관리형. 고객 관리형은 이걸 고객이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AWS 계정과 리전별로 KMS랑 통합된 AWS 서비스당 복수계를 가지고 있고요. 고객이 직접 생성하거나 업로드할 수 있다. 뭐 삭제도 가능하고요. 뭐 고객이 즉각적으로 바꿀 수도 있고 1년마다 자동 교체도 할 수가 있어요. 키 정책은 고객이 관리한다. AWS 저장 시 암호화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암호화할 수 있고 서버에서 암호화할 수 있어요. 클라이언트 암호화는 데이터 전송하기 전에 클라이언트에서 암호화 수행하는 거고, 서버 측 암호화 이거는 고객 대신에 서버 측에서 암호화하는 거다. 그래서 고객이 직접 암호화 키를 관리하고 직접 관리하거나 AWS, KMS나 클라우드 HM에 보관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서버 측 암호화는 고객이 관리 통제하에 AWS, KMS에 암호화 보관한다. 지금 클라이언트에서 클라이언트 키 관리해서 이렇게 KMS나 HSM에 어플리케이션이나 키 관리 인프라 여기서 이제 키를 보관한다. 암호화된 데이터. 전송 중인 데이터도 보호할 수 있고, 서버 측 암호화는 메타데이터를 암호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제가 조금 자료가 한 1년 된 거라서 조금 AWS는 서비스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사실 옛날에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클라이언트 암호화나 서버 측 암호화. 그렇고요. 서버 측은 서버 컴퓨팅 파워 활용하는 거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고객 마스터 키 관리, 클라이언트 마스터 키, 여기서는 S3 관리형 키, 고객 제공 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써도 저도 정확히는 모르기 때문에 얘는 API 암호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얘는 플러그인 암호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서버 측 암호화는 데이터 센터에서 애플리케이션 암호화 선택 사양인데, 얘네들이 S3나 레드시프트 그리고 글래셔는 기본적으로 암호화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1, 2년 된 거니까 확실하진 않아요. 이 스토리지 서비스, 그래서 아마존 오로라 이 데이터베이스죠 를 비롯한 모든 RDS 데이터베이스 엔진에 지원되는 서버 측 암호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 이 부분은 좀 뎁스가 좀 있고,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서, 뭐 암호화 어떤 애는 선택이고 어떤 애는 기본으로 되고, 그게 뭐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클라우드 HSM, 그래서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KMS는 소프트웨어적인 거고, 얘는 하드웨어예요. 클라우드 내 전용 HSM 어플라이언스 사용해서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는 서비스. 그래서 AWS에서 HSM을 관리하지만 고객의 키, 액세스 권한이 없다. 그래가지고 항상 얘기하는 거죠. 클라우드가 안전하다 더. 왜냐? 우리 키 관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하지만 키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알아서 잘 관리하시고 우리한테 키 찾아달라고 하지 말라. 뭐 이런 거죠. 더군다나 이 FIPS, 이 레벨 이런 거는 컴플라이언스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준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인증 같은 건데, 글로벌로 하는 경우는 이런 걸 좀 따라야겠죠. 그래서 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 Publication 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NIST가 발행하는 정보 처리 관계 출판물이 아니라 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 이거 맞네요. 미국 연방 정보 처리 표준. 이런 데서 할 때는 HSM을 써야 된다. KMS만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 키를 물리적으로 보관하는 거죠. 클라우드 HSM은 싱글 테넌트, KMS는 멀티 테넌트다. 테넌트가 그거잖아요. 세입자. 그러니까 공유 자원에 들어가는 그런 사용자. 그래서 클라우드 HM은 고객이 내구성, 가용성 관리, KMS는 고가용성에 내구성이 강한 스토리지나 관리 기능이 있다. 관리 주체가 고객 관리형 ROT, 루트 오브 트러스트, KMS는 AWS 관리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로 감사 같은 거 때문에 한다. 여기서부터는 또 빨리 좀 하겠습니다. 트러스트 어드바이저, AWS 고객에게 제공된 축적된 서비스 모험 사례, 베스트 프랙티스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비용 최적화, 비용을 절감시키는 걸 좋아하잖아요. 물론 이제 AWS에서는 비용 많이 들어가는 걸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최적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더 어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최적화 해줘야죠. 그래서 보험 설계사도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보험 최적화해주겠다. 필요 없는 거 다 빼주겠다. 마찬가지죠. 보안, 내결함성, 성능, 서비스 한도. 그래서 보안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이제 어드바이저, 보좌관 같은 거죠. 믿을 만한 보좌관.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해가지고 보안 그룹, IAM, 루트 계정, MFA 이런 것들, 이제 위험에 관련된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이런 자원들. 동작 방식이 이제 마찬가지로 코스트, 시큐리티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색깔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인가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여기서 위험이 있는 거를 딱 볼 수 있죠. 그럼 no problem, action recommended, investigation recommended. 뭐 이거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 이거는 뭐 액션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trust advisor입니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겠죠. 이거는 와프, 웹방화벽이에요. 웹방화벽은 왜 쓰죠? 웹방화벽은 웹서버 같은 이제 프로그램이 취약할 수가 있는 거죠.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그런 웹서버 앞단에서 웹 어플리케이션 공격을 방어하는 애죠.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 공격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뭐 그런 것들, SQL 인젝션 등등등등. 기본 조건 IP, HTTP 헤더를 보는 거고, URI 주소, 그리고 SQL 명령어 주입 뭐 이런 것들 보는 거고. 예전에 AWS 와프가 네이티브 서비스잖아요. 굉장히 조금 기본적인 기능만 하는데 요즘에 굉장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쓰는데 뭐 지장이 없다, 뭐 그럴 정도로 되고, 관제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S모 회사에 AWS 와프를 관제를 받고 있어요. 웹 ACL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웹 어플리케이션 공격을 할 수 있고, 뭐 인퍼바, 클라우드 브릭 뭐 이런 거, 포티넷 이런 데서도 마켓플레이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AWS 와프 네이티브 사용하거나 여기서 하거나, 그러면 이걸 사용하면은 AWS 와프를 꺼둘 수도 있겠죠. 근데 AWS 와프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쉴드, 디도스예요. 이 방패. AWS에서 실행되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 관리형 디도스 보호 서비스. 쉴드 스탠다드, 거의 무료인 거예요. 네트워크 계층 보호. 어드밴스드, 요금이 발생이 돼요. 하지만 이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드밴스 팀이 AWS에서. 그래서 모니터링, 이런 알람이나 로그나 이벤트나 컴픽이나 트레일 이런 걸 보고 대응을 해주는 거예요. 마켓플레이스에서 디도스 뭐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가드 듀티, IDS를 했어요. 위협 행동을 모니터링해서 AWS 계정, 워크로드를 보호하는 위협 탐지 서비스, 침입 탐지 시스템에서 IP 평판, 뭐 로그 프로세싱 플릿, DNS 평판, 뭐 로그 프로세스 플릿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평판 서비스를 가지고 오는 거죠. 뭐 초당 6천만이라는데 더 늘었겠죠, 이제 아마. 그래서 전체 계정에서의 위협 탐지 중앙 집중화. 그래서 가드 듀티 플러스 람다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람다 이건가요? 이게 if된 실행하는 함수 같은 거잖아요. 탐지 플러스 함수 이렇게 하면은 IPS도 될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잘만 하면은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알려진 위협 탐지, known, 알 수 없는 위협 탐지, unknown, 뭐 팔로안토, 스플렁크 뭐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다. 가드 듀티 동작 방식 뭐 이런 클라우드 트레일, VPC 플로우, 네트워크 로그, DNS 로그 이런 걸 통해서 분석한다. 지속적으로. intelligently detect threat, 똑똑하게 한다. take action.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클라우드 보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